매주 주말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밤의 기막힌 투자, 주말 방송의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연입니다. 저희 방송은 요즘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핫한 미국 주식, 미국 ETF, 해외 선물에 대한 기초부터 심화 교육까지 또 해외 글로벌 증시 이슈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미국 주식과 해외 선물에 대해 다뤄주실 김보넨 칼리의 칼리 전문가님 만나볼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번 주 모의 투자 대회 진행 중이라고 들었는데 자세히 설명 부탁드려요. 네, 벌써 일단은 기초교육은 진행을 했고요. 일단은 수요일, 목요일 진행을 했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 그리고 심화 이렇게 계속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자, 궁금하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1회 국내 선물,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 간단하게 좀 설명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상승세 이후에 이제 좀 숨고르기 장세를 좀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 요거는 뭐 저만의 생각이 아니고요. 어쨌든 다수의 투자자들 그리고 확률상 높은 내용을 좀 담아둘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숨고르기가 단순히 숨고르기인지 아니면 숨을 멈추게 하는 수준인지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낙폭에 대한 내용 자체, 그래서 지수 하락 시 우리가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가 국내 선물, 해외 선물을 통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제가 계속적으로 준비를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들 궁금하신 분들은 우측 하단 QR코드로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자세한 내용 자체 설명드릴 거고요. 자, 참가 신청 기간은 6월 28일부터 7월 7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아직까지는 참여 신청 기간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까지가 어떻게 보면 참여 신청 기간 마지막이 되겠죠. 그래서 참여 신청하실 분들은 지금 7월 7일까지 접수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대회 기간은 7월 7일부터 7월 25일 약 지금 7월 한 달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대략 3주 정도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미 초보자 집중 기간은 지금 가져가고 있고요. 일단 선착순 100명만 모집을 한다. 100명 이상이 되면 참여가 불가능하니까 지금 먼저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보자 집중교육 내용 같은 경우는 기술적 분석 기초와 심화 내용, 제가 캔들, 이평선, 거래량, 패턴 등에 대한 내용 자체를 자세하게 하나씩 1시간에 걸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심화 내용 자체는 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 피보나치에 대한 해석, 이렇게까지 가져갈 수 있는 내용들까지 좀 준비를 했고요. 각 상품별 특징, 금, 오일 그리고 이제 미국채, 달러, 선물 등의 지수 선물 등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연관관계 어떻게 좀 이어지는지 그리고 이런 매크로 시황 같은 부분들 계속적으로 이제 좀 체크를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참여하시는 전원 무료 라이브 방송을 통한 실시간 매매 전략 및 교육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등은 300만 원 그리고 2등은 200만 원. 3등은 15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운용 계좌로 지급을 드리고 있고요. 참가자 중 80% 이상 출석을 하시고 그리고 왕복 50번 이상의 정상 거래를 모두 충족하신다라고 하면 그래도 1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운용 계좌로 지급을 드리고 있으니까 입상자 전원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 지금 참가 신청 받고 있다고 하니까요. 하단의 QR코드 통해서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주 미증시는 베트남과 무역 협상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번 주 어떤 내용으로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일단은 이번 주 아직까지도 묻지마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나와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악재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은 시장입니다. 하지만 시장 자체는 지금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일단 아직까지는 버티면서 반등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타이밍에서 가져갈 수 있는 지금 현재 가장 단기적인 매매 타이밍을 볼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하락을 했을 경우에 제가 앞에서 좀 설명드렸었지만 우리가 하락 시에 크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모의 투자 대회를 참여를 하셔서 여기에 대한 내용 자체 교육을 받아주시면서 우리가 하락 시에도 수익 날 수 있는 구조 이런 부분들 많이 챙겨왔기 때문에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 지금 현재 섹터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전 종목 섹터가 지금 상승을 했습니다. 정말 또 최근 들어서 에너지나 어떤 부분 자체가 좀 삐끗했던 부분 자체가 있었는데 이번 내용 자체는 그런 부분이 없이 전체적인 상승 흐름 자체를 잘 가져가고
있어요. 신고가까지 갱신을 하면서 넘어가고 있는 이 시점 정말 안전한가? 우리가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너라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우리의 악재나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 이번 주 준비했으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도 높은 상승률 보여주신 우리 칼리 전문가님이신데요. 전문가님과 함께 자세한 투자 전략, 가격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QR코드 인식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이번 주 주요 글로벌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 감세안 상원 통과입니다. 이 법안은 이날 상원에서 표결 결과 찬반 동수가 나왔고 결국 벤스 부통령이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수권 법안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번 법안은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밀어붙인 역사상 최대 규모의 감세, 이 저소득층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수혜 자격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화당 상원의 이탈표를 막기 위한 절충안으로 이 농촌병원 지원을 위한 250억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 지방세 공제 한도 인상 등이 추가되면서 공화당 내부 단속에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막대한 국가 부채 상황에서 이 감세와 복지 축소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민주당은 물론 일부 보수 진영에서도 거센 반대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상원에서 수정된 법안은 다시 하원으로 돌아가야 하며 일부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이 상원 수정안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어 최종 통과까지는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경기 침체, 금리 인하 드라이브, ADP 민간 고용 시장 전망치 대폭 하회입니다. 미국 시간 2일 발표된 ADP 전미 보고서에 따르면 이 6월 민간 부분 일자리는 전달보다 무려 3만 3천 개 감소했습니다. 결과는 예상을 정면으로 뒤집는 충격적인 수치였는데요. 심지어 5월 고용 증가폭도 하향 조정됐습니다. 고용 감소의 주된 원인은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했다고 합니다. 한편 고용이 줄어들었지만 임금 상승세는 여전한데요. 6월 임금은 전년 대비 4.4% 상승했습니다. ADP 측은 해고는 여전히 드물지만 이 고용에 대한 망설임과 이직자 대처의 소극적인 태도가 이번 일자리 손실로 이어졌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용 둔화 시그널이 이 금리 인하의 단초가 되어 시장 상승을 유발할지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을 유발할지 칼리 전문가님의 견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트럼프 머스크 분쟁 재점화, 애플 자체 AI 포기입니다. 먼저 일론 머스크의 거친 발언이 다시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과 예상 확대 법안을 향해 이 부끄러움의 목에 매달아야 할 법안이라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이 이끄는 테슬라와 직접 연결된 이 전기차 보조금 축소, 친환경 에너지 과세 강화 내용에 크게 반발하면서 이 급기야 정치적 압박에도 나섰습니다. 다음은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이 음성비서 시리에 이 오픈 AI 엔트로픽의 모델을 탑재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엔트로픽의 클로드 모델이 시리에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 애플 내부에서는 최근 AI 인력 이탈에 잇따르며 이 자체 모델의 한계가 노출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한편 클라우드 시장에서도 주목할 만한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라클이 2028년 회계연도부터 연간 300억 달러의 매출이 예상되는 이 대형 클라우드 계약을 따냈다는 소식에 주가는 장중 한때 역대 최고가였던 228달러를 돌파하며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관련 기업들의 현황과 주가 전략, 전문가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쉬어갔던 실적 일정, 주목할 만한 기업은입니다. 고급 맥주 브랜드 코로나로 잘 알려진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와 내셔널 베버리지가 나란히 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먼저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입니다. 이 3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는 장중 12% 넘게 급락했습니다. 마켓워치 보도에 따르면 조정 주당 순이익은 예상에 못 미쳤고 매출도 예상치를 소폭 하회했다고 합니다. 매출 부문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예상보다 낮은 수준이었고 이 와인과 증류주 매출은 전년 대비 14%나 감소했습니다. 반면 내셔널 베버리지는 사상 최대 분기 매출을 발표하며 시장 기대를 웃도는 실적을 냈습니다. 이 4분기 주당 순이익과 매출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고요. 이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 7.8% 증가하며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이외에도 주목할 만한 기업들이 있는지 전문가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안이 상원에서 극적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JD 벤스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힘을 실은 이번 법안에는 대규모 감세, 국경 장벽, 메디케이드 강화 등 이 주요 공약이 포함이 됐는데요. 하지만 재정 적자 우려 속에 지금 공화당 내부 이견과 또 하원 재표결 변수도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는 이번 감세안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좀 끼칠까요? 네, 당연히 이번 감세안에 대한 내용 자체를 우리가 좀 살펴본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본다라면 당연히 악재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실 지금 현재 미국 같은 경우는 천문학적인 부채를 가져가고 있고 그 부채에 대한 이자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트럼프가 쥐잡듯이 파월에게 금리 인하를 가져가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지금 빚이 5경 원입니다. 하나 기준으로 5경 원인데 이 5경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와닿지도 않는 금액이잖아요. 그 정도의 빚이 많은 상황에서 버는 것도 많아요. 미국도 이제 세수도 걷고 하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기준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사실 버는 돈도 굉장히 좀 많지만서도 지금 이 감세 법안에 대한 내용 자체로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내가 연봉 100억인데 갑자기 연봉 90억으로 자진 삭감을 하겠다 이러는 거예요. 빚이 1000억인데 연봉이 100억이고 지금 내가 자진 삭감을 뭐 10억에서 20억 정도 연봉을 지금 내가 삭감을 하겠다 이런 내용인데 결론적으로 그러면 내가 앞으로 5년, 10년 이 상태로 그대로 흘러갔을 시에는 갚을 능력 자체가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갚을 능력이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아나운서님? 파산하겠죠. 네. 파산하겠죠. 근데 파산을 안 한다라고 하면 그냥 계속 또 한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5경원이었던 게 5경원 5천조 그리고 뭐 6경원, 7경원, 8경원 이렇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금액이 원금 자체가 또 늘어났기 때문에 이게 같은 3%에서 이자 부담이 달라지겠죠. 또 내용 자체가. 그런 식으로 어쨌든 한도 끝도 없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결국에 이번에 부채에 대한 내용 자체로 신용등급 하락을 보여줬었잖아요. 더 심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감세 법안에 대한 내용 자체로 보시면 법인세율을 21%에서 15% 인하 가능성을 언급을 했고요. 보너스 감가상각 100% 상시화에 대한 내용 자체, 기계 설비 투자 시 세금 혜택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기익 송환 감세 제도입을 가져오고 최고 소득세율 인하를 가져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내용 자체를 가져간다라고 하면 이 감세 법안에 대한 내용 자체를 표면적으로 1년 동안 걷어들일 수 있는 세수가 줄어드는 게 5천조래요. 그럼 10년이면 다시 5경 원이 딱.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져가고 있는 부채의 10%씩을 계속 매년 더 플러스를 시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수혜 조건에 만족할 수 있는 기업도 있겠죠. 결국에는 감세라는 내용 자체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못 보고 오히려 악재로 작용하는 기업들이 있는 반면 또 수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프닝 때 처음에 얘기 드렸었던 것처럼 수혜를 만족하는 기업 유형 자체를 알아보고 그럼 우리가 이 내용 자체에서 지금 현재 지수는 묻지마 상승으로 계속 신고점을 갱신을 하고 있으니까 언젠간 부러진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 단타성 대응 자체를 좀 잘 가져가 본다라고 하면 지금 시장 자체에서 이 고점에서 뛰어들 수 있는 기업들을 한번 또 찾아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 내 고정자산 설비 투자 비중이 높은 산업에 어떻게 보면 여기에 우리가 이 수혜 조건에 만족하는 기업이다. 제조업, 에너지, 운송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율 영향이 직접 반영되는 미국 기반 내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혜 종목 5개를 가져왔고요. 자, 캐터필러. CAT고요. 티커명은. 자, 캐터필러는 뭐 아시겠지만 중장비 업체예요. 중장비 업체인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중장비 하면 그렇죠. 굴삭기, 포크레인. 얘네가 시그니처 색깔이 노란색이죠. 이 지금 캐터필러의 시그니처 색깔이 노란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 색깔로 뭐 도로에 뭐 그렇죠. 뭐 이제 굴삭기라든지 뭐 이렇게 나와져 있는 이름 모를 중장비들이 있죠. 그게 웬만해서는 대부분 캐터필러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들 알고 계시는 두 번째 내용 자체는 운송, 물류 업종인 페덱스예요. 페덱스. 그래서 페덱스 같은 경우는 티커명이 FDX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이전에도 우리의 이제 추천
종목으로 가져왔었던 홈디포인데요. 홈디포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내수 기반의 건축자재, 리모델링, 유통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개인 감세 중소 자영업자 세제 혜택 확대 시 동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수요 자체가 지금 일시적으로 폭증할 수 있는 내용이다. 거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고요. 네 번째로는 뉴코 코퍼레이션이요. 미국 최대 철강 생산 기업이고요. 사실 트럼프식 제조업 부흥 정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수혜에 대한 대표, 직접적인 수혜를 가져갈 수 있는 대표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뉴코 코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고 관심 종목으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상 제가 가져온 히든 종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브로드컴인데 티커명은 AVGO고요. 미국 R&D 기반 반도체, 통신, 설계, 생산 기업입니다. 확실히 좀 엔비디아에 치여서 좀 빛을 못 발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꾸준한 상승 내용 자체를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섯 종목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차트만 조금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캐터필러 같은 경우는 지금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올라와 줬어요. 최근 들어서 한도 끝도 없이 올라왔었던 내용 자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 눌림 자리값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게 앞에 상승분 대비 일단 2차 파동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지금 절반 정도 지금 소화를 시키고 나서 다시금 상승 흐름 자체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고점에 대한 돌파 가능성 내용 자체를 담아두고 있는데 이미 지수도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M7 기업들 중에서도 이 고점을 재차 돌파하는 기업들이 계속적으로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캐터필러 역시 지금 신고점 갱신에 따른 내용 자체에서 추세 연속적인 내용 자체를 담아둘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단기적인 기대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했었을 때 680달러대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워낙 어떻게 보면 대표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하셔도 괜찮은 기업이고요. 전고 휩수만 조금 조심하신다라고 하면 지속적으로 우리가 투자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페덱스 같은 경우는 최근 주가의 조정 이후에 지금 현재 반등 시도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번 만약에 감세에 대한 내용 자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요. 지금 토요일 방송 보시는 분들 이미 목요일장이 지금 시장이 끝났고 금요일 날은 휴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녹화하는 당일날은 휴장인데 목요일 날 조기 폐장을 했기 때문에 조기 폐장을 하고 나서 감세 법안이 나왔어요. 아나운서님. 맞죠? 네. 최종 결정이 새벽 늦게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져가 있는 종가나 내용 자체가 사실 우리가 월요일 시장을 맞이했을 때 가격 변동이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조금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미 프리장부터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기업들이 막 10% 이상 급등을 했다라고 하면 사실 좀 들어가시는 거는 좀 망설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뭐 한 2, 3% 수준이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프리장부터 여러분들이 타이밍 좀 보시면서 한번 좀 담아 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홈디포 같은 경우도 제가 청산하고 나서 최근 눌림 자리값 내용 자체 맞춰주고 다시금 바닥 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승 여력이나 내용 자체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타이밍이나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413까지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15%에서 20% 정도 추가 상승 정도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뉴코 코퍼레이션 제가 사실상 가져온 대장 이 5가지 중에 히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현재 상승이나 내용 자체 한 박자 쉴 수는 있다지만서도 지금 187 그리고 그 이상까지 지속적인 트럼프의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번 감세 법안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탄력을 받아서 급등에 대한 내용 자체 가져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5가지 중에 가장 좋은 픽을 본다라고 하면 저는 뉴코 코퍼레이션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세한 통과에 따른 수혜주, 제조업과 에너지 섹터 짚어주셨고요. 그에 따른 히든 종목도 주셨습니다. 이 정확한 티커명과 매수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보면요. 미국 6월 ADP 고용보고서가 시장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이 예상과 달리 3만 3천 개의 일자리가 줄었고 특히 서비스업 부분에서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고용 둔화 신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이 금리 인하 기대를 키울지 아니면 경기 침체 우려를 자극을 할지 지금 엇갈리는 양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이번 고용 데이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사실 좀 엇갈린 데이터가 나와줬어요. 일단
그러니까 ADP 비농업 고용이라는 거는요, 민간에서 가져가는 거고요. 이제 우리가 원래 금요일, 월초 금요일 날 가져가는 내용인데 이미 목요일 날 발표를 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이 휴장이면 앞당겨서 발표를 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고 이 비농업 고용이다라는 것 자체가 비농업, 농업이 아닌 고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상적으로 일하는 이렇게 뭐 스튜디오나 뭐 어디서 계속적으로 지금 일하는 이 모든 내용 자체가 사실 비농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고용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민간 부분에서 고용이 3.3만 명이나 감소를 했어요. 고용 감소 자체가 팬데믹 이후 보기 드문 일로 지금 좀 가져가고 있는데 채용 회피랑 책임 퇴사자 대체 지연이 지금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DP에서는 사실상 실망스러운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이러다가 침체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사실 뭐 자세한 내용 자체는 조금 생략하고요. 왜냐면 이 ADP 비농업 부분 고용 나왔을 때 쇼크를 단기적으로 받아주고 그대로 다 들어 올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장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지금 생각하지는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목요일자 발표됐었던 나라에서 정부에서 발표되는 비농업 고용지수 같은 경우는 되려 엇갈린 흐름을 자체를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ADP는 꺾였지만 비농에서는 예상치보다 지금 뛰어넘는 수준의 고용 시장 기대치를 부합했었던 고용 증가가 이루어졌었고 실업률 자체도 지금 변동 없는 상태 예상치에 딱 맞아떨어지는 4.1%를 유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로 중요도 높은 ADP 중요도가 별 1개짜리라고 하면 비농업 고용지수는 별 5개짜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상승이 나와줬다 보니까 거의 뭐 묻지마 상승 필요 없이 그냥 지속적인 슈팅으로 계속적으로 이끌어갔었던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고용이 좋다? 지금 현재 안정적이다? 이 내용 자체로 판단한다라고 하면 무슨 선택을 할 수 있냐?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인하할 필요가 없어요. 결국에 좀 더 지켜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침체에 대한 우려, 시그널, 내용 자체 혹은 침체를 겪었을 경우에만 보통 급하게 금리 인하를 원래 예상했었던 것보다 빠르게 시도를 하는 거지 별 내용 없다라고 하면요. 만약에 올해는 사실 연준에서도 금리 인하 2번 할 거예요. 지금 현재 뭐 별다른 큰 충격이 있지 않는 이상은 2번, 현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2번 할 거예요. 그럼 남은 4번 중에 2번이니까 이제는 뭐 정말 사실 이게 아니더라도 별다른 내용이 없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는 할 거예요, 여러분들. 왜? 올 초부터 작년부터 약속이에요, 그거는. 근데 올 초에만 안 했던 거죠. 상반기를 건너뛰고 하반기에 한다. 약간 이런 뉘앙스로 바뀐 거지. 원래는 계속적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표면적인 실업률이나 내용 자체로 우리가 시장에서 이거 쇼크야 내용 자체로 본다라고 하면 정말 크게 무너져야 돼요. 이 내용 자체가 지금 14만 7천 명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12개월 평균이다 보니까 14만 6천 명, 7천 명 이 내용 자체에서 10만 이하로 떨어지는 충격이 나와줘야 이거 뭔가 심각한 문제나 내용 자체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미국 내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구나. 제가 이전에도 대학 졸업생들 지금 미국 내 대학 졸업생들 우리가 생각해보면 뭐 한 22살에서 25살 이제 졸업한 대학생들 기준으로 지금 오히려 실업률이 6%대까지 급증을 했다라고 제가 이전 보고서에서 얘기를 드렸었죠. 결국엔 전체 평균이 4%인데 지금 가장 또 핵심으로 가져갈 수 있는 신규 채용을 가져갈 수 있는 대졸, 초입자 이 사람들이 지금 6%대까지 늘어난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AI라는 발전 내용 자체가 장기적인 실업률이나 내용 자체를 계속적으로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그 템포나 내용 자체는 굉장히 더디고 지금 세계의 다른 국가들 대비 미국은 굉장히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파월은 내년 임기 동안은 지금 현재 최대한 시간을 끌면서 금리 동결을 유지하면서 천천히 금리 인하를 가져갈 것이고 이 여파가 고스란히 부채 한도에 대한 내용 자체, 이자 부담 이런 부분들로 우리가 8월, 9월, 10월을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빅쇼트 수준의 낙폭을 가져갈 수 있는 요인, 그러니까 우리가 하락 모멘텀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 오히려 실업률이 받쳐주고 있는 이 내용도 위험하고요. 받쳐주다 보니까 급락하는 결과까지도 여러분들이 매월 기준으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농업 고용지수가 잘 나옴에 따라서 이 금리 인하의 시기가 예상보다 더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보면요. 일론 머스크 CEO가 트럼프 감세안에 부끄러움에 목을 매달아야 할 법안이라며 직격탄을 날렸고요. 급기야 아메리카당 창당 가능성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한편 애플은 이 시리의 오픈 AI 엔트로픽 모델을 탑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고요. 오라클은 초대형 클라우드 계약 수주 소식에 주가가 급등을 했는데요. 전문가님, 이 관련 기업들의 주가 현황 어떻게 보실까요? 자, 뭐 애플, 테슬라, 오라클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애플 자체 AI 포기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뭐 갤럭시랑 비교되는 내용 자체 보셨나요, 아나운서님? 사진 지우는 거 보셨나요, 혹시? 아니요. 각각의 이제 모델, 우리가 아이폰이랑 그리고 이제 갤럭시 모델을 가지고 사진을 가지고 뭐 이제 만약에 이제 화분을 들었다라고 하면 이거 지워줘라고 하면 갤럭시가 깔끔하게 지워지는 반면 아이폰 같은 경우는 뭔가 일그러지게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AI에 대한 내용 자체 수준이 지금 좀 떨어진다. 이게 계속 이슈가 나왔었던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체에 대한 성능 자체가 떨어지니까 지금 시리의 오픈 AI, 챗GPT 또는 엔트로픽, 클로드 도입 검토 중이다. 이런 내용 자체가 지금 나와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M&A 전략 담당 부사장 에드리언 페리카가 엔트로픽과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했다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사실 성능 미달이 지금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내용 자체가 지금 성능 미달로 일정이 26년으로 연기가 된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시사하는 내용 자체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애플 자체의 직격탄이 아니고요. 현 수준 자체의 AI 수준이 앞으로 우리가 내년, 내후년까지 본다라고 하더라도 현 수준에서 요만큼 발전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아니 당연히 지금 현재 AI가 계속적으로 학습을 하고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건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각 기업들이 천문학적인 금액을 투입을 했어요. 어디다가? 이 데이터 센터, AI에 대한 직접적인 투자를 천문학적인 금액을 했다라는 거죠. 아나운서님, 제가 예로 한번 드려버릴게요. 네. 동네에 우리가 그냥 뭐 가장 핫피플만 뭐 간다 그런 데가 아니고 그냥 일반 아나운서님 사시는 동네에다가 1,000억짜리 카페를 지었어요. 지을 수도 있겠죠, 돈이 많으면. 네. 제가 그만큼 부자예요, 만약에. 조단이 부자예요. 그럼 뭐 1,000억짜리 카페를 지을 수는 있겠죠. 그럼 와 대단하다. 정말 휘황찬란하게 지었을 거 아니에요? 크게. 근데 1,000억짜리 카페 지었어. 오케이 그래. 그런데 너 이거 도대체 아메리카노를 몇 잔 팔아서 이 돈을 메꿀래?가 나오겠죠. 어느 순간에는 초반에는 와 하고 사람들도 많이 이용을 할 거고 이렇게 되지만 뭐 몇 잔 팔아봤자 뭐 100잔 하루에 500잔 팔아도 1,000억을 메꾸긴 힘들 거예요. 그렇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AI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 1,000억대 카페를 지금 우후죽순 지어놨어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려고 계속적으로 좋아서 하지만서도 결국에는 이 내용 자체에서 지금 여러분들 기준으로 우리가 각 개인 기준으로 제가 생각하는 거는 최소 월 30만 원에서 그리고 이제 전문성으로 이 AI에 대한 내용 자체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월 결제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핸드폰 결제하듯이 3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내야 얘네가 투자 대비 기준으로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한다는 것 자체가 원금 이하로 끌어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죠. 1,000억을 투자했으면 3,000억, 5,000억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 이 내용까지 버티려면 지금 현재 수준에서는 안 된다. 킬링앱이 나와줘야 된다.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지금 보세요. 실이 지금 떨어져가지고 지금 M&A 해가지고 가져오는 상황으로 바뀌었죠. 이게 26년도예요. 그럼 27년도에는 갑자기 휴머노이드가 나와서 각 가정들마다 집안일, 청소, 밥, 뭐 빨래 다 해줄까요? 아나운서님? 당장 2년 뒤? 힘들겠죠. 네. 굉장히 힘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절 그 세대를 좀 생각해 본다라고 하면 사실상 10년도 될까 말까예요. 그럼 지금 큰 투자를 했었던 이 내용 자체가 언젠가는 우리가 조만간 내년이 됐든 내후년이 됐든 실적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너네 그만큼 지출을 했는데 언제 걷어들일 거야 라는 내용 자체에서 크게 혼날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꼭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 시즌에 언제 한번 이 AI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다뤄주면서 주가의 급락을 가져가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이 내용을 한번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설명드린 내용 앞에서는 조금 우리가 좀 기간값을 둘 수 있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 자체는 다시 심화됐습니다. 트럼프 머스크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금 창당 얘기까지 나와주고 있어요. 결국에는 감세 법안이 통과가 됐기 때문에 이 감세 법안 통과되면 아메리카당을 창당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머스크가 돈도 많고 인기도 지금 사실 많고 권력 자체도 크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 사람이라면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아메리카당을 가져가면서 트럼프에 대한 맹비난을 계속적으로 좀 가져갈 수가 있겠죠. 서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 또 재점화된다라고 하면 이전에 앱스타인이라든지 뭐 지금 약물 중독에 대한 내용 자체 이런 부분들로 서로 간의 인신공격을 또다시 이어질 수 있어요. 더 큰 내용 자체를 가져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쇼크 내용 자체가 담아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 첫 번째 싸움에서 가장 큰 피해를 봤었던 건 트럼프가 아니고 일론 머스크였어요. 일론 머스크 하루에 주가에서 이제 시총 자체가 150조가 증발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14% 급락을 했습니다. 이번 역시 내용 자체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테슬라 기준으로 또 15%, 30%가 빠진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지수 자체가 버티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싸움에서 머스크가 진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수 낙폭이나 내용 자체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도 우리가 단기적인 하락 모멘텀으로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애플과 오라클, 이 오픈 AI 관련해서는 아직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보면요. 고급 맥주 코로나로 유명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는 기대 이하의 실적을 가지고 왔고요. 반면 탄산수 브랜드 내셔널 베버리지는 사상 최대의 매출을 기록을 하면서 이 시장의 기대를 웃돌았습니다. 전문가님, 소비 양극화 흐름 속에 두 기업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좀 굉장히 좀 애매하죠. 이게 맥주랑 탄산수 사실은 여기서 양극화를 크게 펼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뭔가 우리가 소비에 대한 내용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보통은 백화점 브랜드랑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현대백화점 그리고 다이소 이런 식으로 좀 소비의 양극화를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탄산수랑 맥주 이거는 좀 기호 선호도 차이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일시적인 내용 자체로 여러분들 해프닝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스텔레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한 번 더 추가적인 저점 다지기 내용 자체를 가져가면서 반등 흐름 자체를 가져가기 때문에 이번 악재 자체가 지금 현재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아무도 안 살 때 이럴 때가 보통 주가가 스물스물 반등하다가 여기 구간대에서 이슈 나와주면서 매출 좋다, 뭐가 좋다, 뭐 컨센서스가 좋다, 내용 자체가 나와줄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내가 조금 한번 저가 매수, 저점 매수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컨스텔레이션 이제 좀 악재가 끝나는 내용 자체로 좀 담아둘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셔널 베버리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앞에서 급등도 보여주면서 밴드 상단에 일단은 좀 잡아둔 상태예요. 그래서 현재 자리값 굳이 투자보다는 관망하시면서 이미 선 반영됐다 이렇게 좀 판단하면서 투자에 대한 내용 자체는 조금 더 일단 지양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컨스텔레이션 브랜드 저가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될 것 같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좀 더 자세한 투자 전략 필요하신 분들은 하단의 팍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번 시간은요. 해외 주식에 관심은 많은데 아직 접근을 못하셨거나 아니면 관심은 많은데 어렵다고 느끼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한 해외 주식 기초 5분 완성 시간입니다. 그럼 오늘 어떤 주제로 들고 오셨는지 바로 확인해 볼게요. 네, 앞에서 좀 설명드렸었지만 비농업 고용 지수랑 ADP 민간 고용에 대한 내용 자체 조금 더 빠르게 핵심만 가지고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용 지표 도대체 왜 봐야 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고용 지표는 미국 경제 상황을 파악하는 핵심 지표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비농업 고용 지수 같은 경우는 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고용 지표예요. 그래서 제가 목요일날 발표됐었던 내용 자체가 오히려 급등했었던 거에 더 크게 반응을 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월간 고용 지표이기 때문에 자, ADP 민간 고용 지표예요. 민간 부분 중심의 고용 변화 지표로 사전 지표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두 지표 역시 모두 페드의 지금 통화정책 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월 첫 번째 금요일인데 이번 7월 초처럼 금요일날 휴장인 결과에서는 사실상 목요일날 하루 앞당겨서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 구성 요소 자체는 이제 신규 고용수 그리고 실업률, 평균 시간당 임금 등이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지금 급등락이나 내용 자체가 금리, 달러,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영향을 크게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발표 당일 저는 야간에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는데 순간적으로 그냥 뭐 초 단위로 50호, 100호가 그냥 튀어 올라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 중요한 지표고 정말 힘을 많이 받을 때는 300포, 500포까지의 변동성 추세까지도 끌고 갈 수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이제 ADP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한 내용 자체에서 우리가 중요도로 본다라고 하면 조금 많이 떨어진다. 이 정도 상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비농지표 금요일 날 발표되면 ADP 같은 경우는 이제 수요일쯤에 보통 발표를 하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 화요일, 목요일 이렇게 좀 이탈해서 발표를 할 때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주체랑 민간이냐 지금 정부가 지체를 하냐라는 내용 자체에서 시장의 중요도 자체는 크지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ADP가 먼저 발표를 하는데 사실 거기서 안 좋게 나오면 비농에서 무조건 안 좋게 나오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간의 상관관계나 내용 자체를 꼭 찾지 마시고요. 각각의 내용 자체를 따로 봐주시면서 결론적으로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 결과 페드에서 연준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지에 대한 관점까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비농업 고용 지표와 또 ADP 민간 고용 지표 설명해 주셨습니다. 추가적인 고용 지표 설명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박스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 글로벌 증시 이슈 정다영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다음 주 주요 글로벌 이슈 일정 짚어보겠습니다. 7월 둘째 주 이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는 물가, 고용, 무역, 소비 심리를 중심으로 이 중요한 지표들이 연이어 발표됩니다. 특히 미국의 FOMC 의사록과 실업수당 청구 건수, 이 국채 입찰, 그리고 중국과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수요일 새벽 6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공개되고 같은 날 5월 소비자 신용지표와 원유 재고량도 발표되는데요. 소비 흐름과 에너지 수급 상황에 대한 단서가 나올 예정이고요. 목요일 새벽 3시 시장이 가장 주목하는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됩니다. 최근 금리 인하 논의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이 연준 내부의 흐름을 짚을 수 있는 핵심 자료가 될 전망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목요일 밤 9시 30분 실업수당 청구 건수와 4주 평균 실업수당이 발표되면서 이 고용시장의 흐름이 점검됩니다. 다음 주는 전반적으로 소비 심리와 물가 흐름, 그리고 금리 기조를 둘러싼 연준의 내부 목소리가 시장을 주도할 전망이고요. 특히 미국의 FOMC 의사록과 고용지표, 중국의 디스플레이션 우려가 시장 변동성의 주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서 다음 주 증시 전망 칼리 전문가님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다음 주 주요 기업 실적 일정입니다. 먼저 수요일에는 산업솔루션 업체 AGG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특히 인프라 투자와 산업설비 수요 회복세가 이 실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목요일은 굵직한 종목들의 실적이 줄줄이 공개됩니다. 먼저 보험업계 대표주자 프로그레시브는 무려 1,510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자랑하면서 매출은 205억 달러 수준이 예상됩니다. 이 보험 손해율과 수익성 개선이 관건입니다. 다음으로 근무복과 위생 솔루션 기업 신타스도 관심 대상입니다. 최근 미국 기업들의 비용 절감 트렌드 속에서 이 매출 26억 달러 전망을 내놨고요. 전방적인 고용시장 흐름에 실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델타항공도 목요일 주목받는 실적 발표 중 하나인데요. 여름 성수기를 맞아 매출이 153억 달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행 수요 회복과 유가 흐름이 실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후반부 실적 발표는 산업 소비재 흐름뿐 아니라 이 미국 내 소비 환경과 항공 수요, 보험 손익 흐름까지 폭넓게 짚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목할 만한 기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문가님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증시 이슈 첫 번째 질문부터 보면요. 다음 주 글로벌 시장은 미국의 FOMC 의사록과 또 실업수당 청구 건수, 중국과 유럽의 소비자 물가 지표 등 이 핵심 지표들의 줄줄이 발표되며 금리와 소비 심리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예정입니다. 특히 이 연준의 내부 논의 방향과 또 중국의 디플레이션 우려는 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전문가님, 다음 주 증시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자, FOMC에 대한 내용 자체를 좀 본다라고 하면 기대를 좀 많이 가지시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지금 7월 달은 안 하고 9월 달까지 조금 넘길 가능성이 더 높아요. 결국에 리스크가 지금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번 더 바라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에 너무 이빨 빠진 호랑이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연준 자체를 사실상 그 내용 자체에서 또 큰 충격 자체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의 향방이나 내용 자체는 지금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미 23,000을 돌파했기 때문에 다음 주 역시 추세에 대한 지속성 내용 자체로 여러분들이 한 주 정도는 그래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인하는 7월보다 9월로 우리가 바라보자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보면요. 다음 주 후반부에는 델타항공, 프로그레시브, 신타스 등 이 업종 대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예상돼 있습니다. 항공 수요와 또 소비자 물가, 보험 손익 등 이 다양한 경제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종목들이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이 중에서 저희가 좀 주목해봐야 할 종목 있을까요? 네, 일단 빠르게 보시면 델타항공입니다. 제 애증의 종목입니다. 제가 이전에 사실 몇 년 전에 계속적으로 좀 가져왔었는데 긴 횡보로 인해서 사실상 거의 이제 뭐 큰 손실이나 내용 자체는 없지만서도 끊었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 최근 와서 급등에 대한 내용 자체로 드디어 이제 코로나 쇼크 이후 내용 자체 이전의 수준 자체를 도달을 했거든요. 최근 들어서 다시금 급락을 했어요. 유가 하락에 대한 내용 자체로 수혜를 또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본다라고 하면 지금 이전 낙폭 대비 기준으로 60달러대까지는 한번 좀 바라볼 수 있습니다. 50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도 10%, 20%에 대한 내용 자체 기대치를 가져가시면서 지속적으로 대응하시는 거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중에서 항공구 델타항공 짚어주셨고요. 지금의 저가 매수 기회로 할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정확한 매도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에 팍스 통신망으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 방송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글로벌 마켓 투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해외 선물 기초교육 시간인데요. 국제 유가, 미국채, 유로화와 달러화, 그리고 천연가스, 골드뿐만이 아니라 이 나스닥과 S&P 500 지수 상승과 하락에도 우리가 모두 수익을 볼 수 있는 해외 선물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으로 들고 오셨는지 확인해 볼게요. 네, 일단은 간단하게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는 내용 자체는요. 최근에 이제 유가에 대한 변동성을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진짜 이 방송에서 아나운서님 진짜 억울한 게 75달러에서는 넘으면 무조건 매도해라 라는 얘기를 계속 강조드렸어요. 몇 주가. 근데 그 결과를 정확하게 보여줬잖아요. 근데 아마 제대로 이거에 대한 수익이나 내용 자체로 이제 좀 설명드리셨던 분들이 좀 많이 안 계시는 게 아쉬워요. 그러니까 제 말을 안 들었다라는 거죠. 이 부분이.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또 보여줬고 결국에는 이제 전쟁 여파나 내용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든 만큼 현 수준 자체를 지속적으로 좀 유지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유가나 내용 자체 급등에 대한 내용 자체는 좀 우려 가져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거 제가 또 지지난주 다 필요 없다.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지금 계속적으로 낙폭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골드랑 유가 얘네는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너무 크게 올랐기 때문에 안 오르네 한번 찾아보자. 그게 뭐다? 구리다. 구리 계속 지금 아나운서님 우리 말했을 때보다 엄청나게 올랐어요. 맞아요, 그냥 봤어요. 계속 올랐어요. 여기서 얘기 드렸어요. 여기서. 그러면 지금 현재 뭐 어제 오늘 지금 좀 떨어졌다지만서도 사실 오름폭이 훨씬 더 크거든요. 그래서 상승에 대한 내용 자체는 당연히 이제 전구 부근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부근 때까지는 제가 올릴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드렸었던 만큼 구리는 지금 와서 투자라는 건 사실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현재 보유하신 분들은 현재 구간대 타이밍 보시면서 확보 구간 가져가시면서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간단하게 하나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 준비했는데 뭐냐면 이거는 국내 주식이나 뭐 코인이나 상관없이 다 적용되는 라운드 피겨에 대한 내용 자체를 한번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운드 피겨란 우리가 지금 좀 생각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수 자릿값에서 사람들의 심리가 그냥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용들 만약에 지금 호재가 있고 악재가 있고 뭐 기술적 분석과 기업에 대한 어떠한 평가 내용 자체를 무시하고요. 그냥 무조건 어떤 특정 자리가 된다라고 하면 거기를 나만의 목표가로 정했기 때문에 혹은 손절가로 정했기 때문에 그냥 나올 수 있는 군중 심리가 작용하는 강한 매수세나 매도세가 작용하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운드 피겨 지금 현재 우리가 나스닥 기준으로 노릴 수 있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23,000 구간이에요. 23,000이라는 정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아나운서 이런 거예요. 22,356 뭔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 같나요? 아니죠. 네. 근데 3만 중요하죠. 3만 달러, 네. 2만 달러, 10,000달러, 5,000달러 뭔가 딱 정수로 우리가 깔끔하게 떨어지는 이런 자리는
지지나 저항이 굉장히 세다라는 거예요, 아나운서는.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SK 하이닉스 차트 한번 보세요. 갑자기 어디서 끊겼나요? 30만 원 고점에서 딱 끊겼어요. 귀신같이. 맞아요. 30만 원이라는 딱 정수 자리에서 고점을 찍고 그냥 갑자기 꺾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라운드 피겨를 작용을 하고 그러면 지금 비트코인 기준에서는 사실상 이전에 가장 큰 라운드 피겨는 10만이었어요. 10만 달러. 이제 11만을 가져가는 것도 나름의 정수 구간이니까 이런 자리 구간대에서는 우리가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23,000에 대한 지지나 저항 내용 자체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신경 써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서 시장 대응해 보신다라고 하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라운드 피겨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문가님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려요. 네, 네. 지금 우리가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를 또 이제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오프닝 때도 한번 좀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한 번 더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서도 차트에서 내용 자체를 또 보셔서 아시겠지만 글로벌 증시 상승세 이후에 지금 현재 숨고르기를 가져갈 타이밍이다. 이 숨고르기가 단순히 우리가 지금 좀 살펴봤었을 때 단순한 숨고르기가 아니고 오프닝 때로 숨을 아예 멎어버릴 수 있는 강한 낙폭까지도 가져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막연한 상승 그리고 포모가 지금 계속적으로 작용하는 이 시장 내에서 오히려 지금 세력들이 개미들한테 어떻게 보면 지금 물량 자체를 계속적으로 전가하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급락 자체는 안 나와주고 시간차를 둔 급락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시간대에서 나름의 2주에서 한 달 혹은 2달 내의 시간 동안은 벌 수가 있다. 이 시기 동안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하락을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럼 하락을 가져갈 수 있는 시그널이나 내용 자체가 무엇인지 한번 좀 판단해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모투대에 대한 포커스가 아니고 교육만 참여하실 분들도 이번 내용 자체 대회를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1시간 동안 내내 7월 동안 기초교육부터 심화까지 계속 가져가고 있으니까 이 내용 자체 궁금하신 분들은 참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참가 신청 기간은 지금 현재 6월 28일에서부터 지금 7월 7일입니다. 지금 7월 7일인데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 7월 5일 날 지금 방송 시청 중이시잖아요. 그래서 월요일 날까지 참가 신청을 가져가고 있으니까 자, 월요일 날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토요일부터 얘기를 해주셔도 돼요. 우측 하단에 QR코드 참여해 주신다라고 하면 여기서 계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기간 자체는 그래서 월요일부터 해서 7월 25일까지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고 초보자 집중교육 기간은 지금 7월 2일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이미 시작을 했고 두 번의 기초교육이지만 이거 못 들었다라고 해서 이후 교육 내용 자체는 이제는 차트에 대한 기술적 분석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챙겨 들으셔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초보자 집중 기간이 끝난다라고 하면 심화 기간으로 심화 교육 기간으로 지금 바뀌는 거고요. 선착순 우리가 100명만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이상의 인원들이 참여를 해주신다라고 하면 더 이상 안 돼요. 그래서 이미 많은 시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궁금하신 분들은 뭐 참여하시고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나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참여 그냥 가볍게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집중교육 내용 자체에서는 기초에서는 캔들, 이평선, 거래량, 패턴 등에 대한 내용 자체를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 심화 분석에 대한 내용 자체는 보조지표, 피보나치 등에 대한 내용 그리고 제가 이 방송에서도 마지막에 설명드리는 금, 그리고 원유, 미국채, 달러, 지수 선물 등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을 매일매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 참여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1등 하시면 300만 원 그리고 2등 200만 원, 3등 150만 원의 혜택을 운용 계좌로 지급을 해드리고 있고요. 참가자 중 80% 이상 출석 그리고 왕복 50번 이상의 정상 거래를 모두 충족하신다라고 하면 10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운용 계좌로 지급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시청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초보자분들도 참여할 수 있는 국내 해외 선물 모의 투자 대회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하단의 통신망을 통해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